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잠깐 쉬셨어요? 그래서 아까 시간에는 뭘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누구나 같은 삼각형이라고 표현했죠. 합동이 되는 포개지는 삼각형을 작동할 수 있다. 그 얘기 하고 끝났습니다. 잠깐 이런 동요 들어볼까요? 여러분 동요 들어봤어요? 어린이날 특히 자주 등장하는데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3cm, 4cm, 5cm가 되게 삼각형을 작동하면 모두 같은 삼각형이 돼요. 모두 같은 삼각형이 돼요. 그 얘기 아까 잠깐 했습니다. 영상 잠깐 볼까요? 선생님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기 어메이징 파크라고 포천 지나고 나서 거기에 과학관이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 내리는 그네인데 신기하게도 얘 물이 여기까지만 내려와요. 여기까지. 얘는 그러니까 사람이 밑에 있을 때는 멈추고 사람이 지나고 나면 비가 내려와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래서 막 저거 탈 때 물에 맞을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보는 사람도 막 짜릿짜릿한데 신기하게도 이걸 조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은 맞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Round and round, round and round,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all through the town. 그래서 저거를 제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계고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일 소중하다 그랬습니다. 미래에 자기가 직업을 어떤 것을 가져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은 재미있으면서도 뭘 해야 되느냐면 제어, 코딩이라고도 표현하죠. 조절하고 로봇이나 기계들을 프로그램하고 코딩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기계나 로봇보다 대접받을 수 있어요.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그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빗물을 조절해서 짜릿한 놀이기구를 만들었더라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를 아시나 모르겠네. 지금 우리 저 기본 도형 중에 삼각형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삼각형을 1학년 때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서는 사각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각형에서 뭐 평행, 사변형, 사다리꼴, 마름모 그런 것들에 대한 성질을 알아볼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 3, 4, 5, 1, 2, 3학년 때는 또 이제 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보고요. 어찌됐든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작권 관계가 있으니까 앞에만 잠깐 들어보겠어요.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좁은 신문본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네, 그래가지고 요 네모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삼각형이라고 안 그러고 모서리가 3개다 그 얘기죠. 세모, 사각형을 네모 그렇게 표현했어요. 딱지 네모나게 생겼어요. 딱지. 그래서 사실은 이 산처럼 세모, 삼각형 모양이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얼굴 인식 또 지문 인식할 때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분석해서 합동이 되는지 본인인지 확인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는데 이 삼각형보다 사각형을 많이 쓰는 이유는 주변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창문, 교실의 문, 집의 문, 천정, 집들도 사각형이 많습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사각형이 제일 많아요. 그 이유는 잘라서 쓰기가 좋거든요. 가장자리가 남거나 그러면 마름모나 뭐 평행사변형에서 가장자리 남으면 버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집이 뭐 기울어져 있다든가 마름모 모양이면 장판에서부터 창틀, 만약에 창문이 이게 평행하지 않다면 유리창 다 기울어지게 잘라야 되겠죠. 유리들도 또
자동차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남김없이 효율적으로 잘라서 쓰려면 교과서나 공책도 보세요. 종이가 남지 않게 자르려면 직사각형이 되게 90도가 되게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김밥의 김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학생들이 또 물어봐요. 선생님 피자는 동그랗잖아요. 빈대떡이나 뭐 또 그런 거. 그거는 또 저기 원에 가서 원 얘기할 때 가서 또 얘기할게요. 우유팩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야 많은 곳에다가 우유를 실을 수 있어요. 우유팩은. 그러나 탄산음료, 또 알코올음료 그런 것들은 네모난 데다가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유팩 같은 데다 담아 놓으면 탄산음료는 온도에 따라서 얘가 불룩해지거나 오그라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상했네?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왜 그러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사각형이 이렇게 상해요. 근데 우유나 그런 것들은 온도 변화에 그렇게 쉽게 상하진 않아요. 물론 상하긴 합니다만 탄산처럼 그렇게 압력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아서 우유는 네모나게 이렇게 하고 냉장고에 보관합니다만 다 이 용기에 따라 이유가 있어요. 또 사이다 같은 경우 1.5L짜리 큰 거 보면 밑에가 오목하게 돼 있는데 그 아랫부분이 오각형으로 발이 5개가 있어요. 달 5개. 신기하죠? 또 자동차의 휠 부분도 별 모양 오각형으로 많이 돼 있어요. 만들기도 어려운데 말이야.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만드는 분들은 그걸 수십 년간의 실험을 통해서 자동차 바퀴는 이렇게 생기는 게 사고가 덜 나는구나. 또 우유팩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또 사이다병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동안의 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지금 우리 너무 말이 많다. 교과서 저기 어디 갔어? 교과서 어디 갔어? 교과서 저기 이거 177페이지 봐주세요. 177페이지.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뭘 살펴보려고 그러냐면 자, 빨간색 부분 준비하셔서 두 변의 길이와 두 변 동그라미 두 변. 그럼 S가 몇 개 필요하겠어요? 사이드 2개. 사이드 메뉴 2개에다가 그 끼인 각 사이에 있는 각, 사이에 끼어 있는 각, 가위, 집게 사이에 끼어 있는 각, 컴퍼스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각. 그러니까 두 변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변이 되겠죠. 두 변이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변과 사이에 있는 이 각.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어요. 뭐라고요? 옆에다 써주세요. 위에다가 두 변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쓸 때도 S, A, S. 자, 뒤에 어머니들 계시죠? 뒤에 어머니들 같이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동네 학원에서도 다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A가 뭘까요? A. 아까 S는 사이드라 그랬습니다. A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여기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은 다 얘기했죠. 지난주에 우리 여기 수성중학교 정문 옆에 약국 새로 생겼습니다. 그 병원 아래쪽에 보면 약국 새로 생겼고 그 옆에 가면 선반, 앵글, 사다리집이 있어요. 그때 그 앵글은 각을 조절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선반을 앵글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카메라 앵글 A. 그래서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SAS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SAS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어떻게 작도할지 살펴보자 하겠습니다. 먼저 책에 주어진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머나 빨리 시작하네. 보겠습니다. 두 변각 끼인 각이에요. 여기네. 여기 각 앵글 어떻게 작도하나요? 그렇게 마무리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여기서는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요 각을 똑같이 만드는 게 어려웠었죠. 지난주에 했었죠. 그게 번거로웠어요. 귀찮아서 했어요. 선생님 각도기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금도 없고요. 각도기도 없어요. 작도해보자 그랬으니까 지난 시간에 각을 옮기는 것을 이용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게 좀 번거로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1번 선생님 요거를 조금 이따가 선생님하고 7번에다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이 어려웠었죠. 여기 지금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두 선분 AC와 선분을 두 변으로 하고 각 B를 그 사이에 끼인 각 동그라미 쳐줘요. 끼어있는 각이어야 돼요. 한쪽의 각이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 B
B에다가 별표 한 개 쳐주세요. 아까는 SSS라서 편했는데 앞 시간에서는 이게 불편해요. 이것을 작도하여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렵다 그랬습니다. 1번 각 B와 크기가 같은 각 X, B, Y를 작도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는 불편하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해보겠어요.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저기 문제 7번에다 같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알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되고 뒤에 가서 아 그때 그렇게 했었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어디 갔어?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 아까 여기 별표 했었죠 여러분들. 요 각의 크기를 똑같이 여기에 X, B, Y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요게 어려운데 책에서는 금방 해놨어. 아까 영상도 그랬죠? 웃겨요. 어쨌든 선생님 그럼 여기 X, Y를 A, C를 왜 안 했나요? 그렇게 한 이유는 아직 이 길이가 A하고 C하고 같은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각을 먼저 해야 돼요. 만약에 길이를 같게 하고서 나중에 각을 맞추려면 번거로워요. 가능하긴 한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그래서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타내었어요. 근데 각을 옮기는 게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각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이 적당이라는 말이 참 불편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리할 때, 뭐 운동할 때, 뭐 치약에 하다못해 이 닦을 때 치약을 엄마 이 치약을 얼마나 짜서 할까요? 적당히. 야, 왜 이렇게 많이 써? 왜 이렇게 조금만 써? 그래서 이렇게 하겠어요. 저 각의 크기를 여기다 똑같이 작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따가 또 문제 7번에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B의 크기만큼을 이렇게 재었어요. B의 크기만큼을 재고 그 반지름을 여기에 B에다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저 벌어진 정도 B만큼 여기 각이 벌어진 정도는 이 컴퍼스가 벌어진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뭐라 그랬더라?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이 두 교점의 길이만큼을 재어서 여러분들은 아직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재어서 이쪽에 와서 이렇게 만나서 아이고 조금 움직였다. 이 미끄러워서 회전시킬 때 움직입니다.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자를 대고 그려주시면 이렇게 X, B, Y가 그려져요. 그래서 길이는 X, Y가 아직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여기에 있는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은 각을 옮긴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된 도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1번 요 B에다 별표 치시고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먼저 뭐라 그랬더라? 각을 먼저 그립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해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두 변이 아까 어떻게 됐더라? 두 변이 여기 A하고 C가 주어졌네요. 이렇게 합시다. 긴 것을 아래쪽으로 하겠어요. 안정적인 모양이 되게 긴 것을 아래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 보면 에펠탑, 뭐 일본의 탑이나 그런 탑들은 어떻게 되냐면 안정적인 구조가 되게 미리 쓰러뜨려 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걸 만약에 직선에 되게 이렇게 짓는다면 그렇게 견딜 수도 없고 지진이나 태풍 불었을 때 다 날아가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쓰러뜨려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안정적인 모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나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 무게중심이 낮아져요. 그 철근 쇠덩어리인데 그게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훨씬 안정적인 구조가 돼요. 좀 이따 영상 이따가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에펠탑 영상 봐야지. 자, 어디 갔어?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은 쉽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요 A의 길이만큼을 컴퍼스로 재어서 선생님 키가 너무 작네. A만큼을 재어서 이 B에서 B가 기준이에요 지금. SAS 그렇게 된 기준이에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C로 잡고 빨간색으로 별 써주겠어요?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컴퍼스의 반지름이 되게 반지름의 길이가 A 그 길이는 A만큼이 되게 요만큼 화살표 이렇게 되는 원을 그려서 그때 생기는 교점 우리 작도는 교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점을 C라고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금 각 됐고 여기 각
됐고 그 다음에 A 됐으니까 C만큼 여기다 C만큼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 그 아래 3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볼펜.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드디어 점 B를 중심동그라미 쳐주시고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으로 하는 길이가 C인1 여기 C 가져왔어요. C인1을 그려서 반지선 BXY 교점을 A 여기를 A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길이는 A 이 길이는 C 사이에 끼인 각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옮겨서 했었죠. 저 위에 있는 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이 같은 모양이 되었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찾은 교점을 A와 C를 잘 대고 이어줘요. 이렇게 이어주면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이 되고 이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A하고 C이며 사이에 끼인 각이 각 B와 같은 그런 삼각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처럼 아까 시작할 때 뭐랬어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이렇게 이 교과서를 보고서 이렇게 작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두 합동이 되는 그런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야씨, 누가 낙서해놨어 여기다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컴퍼스 준비하시고, 자, 그 안에 줄 쳐주세요. 빨간색 줄 쳐주세요. 이와 같이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 아까 뭐라 했죠? 써주세요. 크게 S, A, S 이렇게 써주세요. 플리즈. S, A, S 그렇게 작도하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하나의 삼각형 뒤에 가서 합동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합동이 되는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번에다가 별표 한 개 쳐주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어요. 이렇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 그러냐면 어떻게 되냐면 각을 먼저 하자 그랬죠. B에다가 별표 좀 쳐주세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책에다가 자하고 컴퍼스를 가지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번씩 얘기하겠어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놓친 분들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영상을 멈추시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교했을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어머님들 학생들 하고 있나 봐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임의의 직선 비슷하게 꼭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아래쪽에다 하면 평행한 도형들이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그려주시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이쪽을 뭐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Y라고 하겠습니다. Y 보이나요? 영상이? 보이네. 다행이네. 선생님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깜짝 놀랐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각의 크기와 같도록 이게 어렵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각도기가 있나요? 아니죠. 작도를 통해서 그리셔야 되겠죠. 컴퍼스 준비를 해서 적당히 이 적당히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뭐 햄버거 먹을 때 소스나 뭐 삼겹살 먹을 때 소스를 이거 얼마나 해야 자기 입맛에 맞는지는 먹어봐야 알죠. 적당히 잘 모르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점 B에서 컴퍼스를 대고 적당히 한 3분의 2 정도 되게. 근데 이 길이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이렇게 적당히 그리셔서 중요한 건 이 반지름의 길이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대로 조절을 해서 요 길이만큼 그대로 B에 와서 충분히 그려주세요. 충분히 그려주세요. 원의 반지름 그린 거야. 코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벌어진 정도를 어떻게 재느냐 하면 자나 각도기가 아니라 얘를 이용해서 이 핀을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여기 딱 찍고 미끄럽더라고 이게 요 끝에다가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요 만나는 점에 오도록 이렇게 조절해서 이걸 그대로 여기에 와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때 생기는 이 교점 뒤에서 찾았어요. 이 교점을 B하고 이어주시면 이렇게 B하고 이어주시면 여기에 이 벌어진 각의 크기가 이 각의 크기와 퐁당 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신기하죠? 이렇게 안 해봤죠? 뭐 초등학교 때 자나 각도기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나 각도기를 이용해서 눈금을 읽어서, 또는 온도계의 눈금을 읽어서 어떤 값을 여러분들 얻었으나, 우리 중학교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면 이제 과학 시간이나 기술 시간에 하겠죠. 우리 수학 시간에는 생각하는 거야. 아, 저 같은 값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제약도 있어요. 어떻게, 눈금도 없어. 각도기도 없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똑같이 그리라는 거야? 하면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근데 그 생각하는 힘이 바로 길러지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빵 하나, 과자 하나 사듯이 어떤 것도 금방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주시는 거 받기는 쉬우나, 그걸 만약에 빵이나 과자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김밥 만들려면, 그 재료 만들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먹을 때는 1, 2분이면 먹잖아, 김밥이. 그거 밥하고 양념하고 김 사오고 며칠은 걸릴걸, 여러분들이 해보려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기가 어렵겠다, 지난주에 우리 어렵다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잘하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시는데,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같은 각 됐고, 앵글 됐고, 앵글. 그래서 그 다음에 앵글이 됐고, A하고 C 이 길이만큼을 재야 되는데, 저 길이도 마찬가지. 자가 없으니까 요 눈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밑변이 B가 되도록 긴 변이 되도록 하자 그랬죠? 요 길이만큼을 컴퍼스로 재어서 여기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하셔야죠. 지금 새롭게 작도하고 있으니까. 야, 교점이 안 생긴다. 아이씨. 아까 뭐라 그랬습니다. 우리 작도는 그 교점을 찾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안 맞는데 조금 더 충분히 길게 그릴 거예요. 얘가 이렇게 길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연전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 생기는 교점이 생기네요. 이 교점이 이제 이 교점이 C라 그럴까? C. 이 교점까지의 이 길이가 컴퍼스로 지금 따왔으니까 A가 되겠죠. A. 그 다음에 C 어떻게 돼요? C의 길이만큼을 또 컴퍼스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C의 길이만큼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그려주시면, 여기다 거의 비슷하네. 여기다가 그려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요점이 C. 미안합니다. 자, 이 점이 A. 미안합니다. A로 해주세요. 이렇게 돼서 이 교점과 이 교점 C를, 이게 짧다 이거. 또 짧다. 야, 삼각형을 크게 그렸더니 여러분들은 아마 길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선생님 명함으로 해도 되겠다. 명함이나 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우와, 멋진데? 됐습니다. 성공했어요. 박수. 잘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두 변이 A와 여기가 A, 여기가 C. 두 변이 A와 C이면서 사이에 끼인 각이 요 각의 B와 같은 그러한 삼각형이 되며, 여기까지 한 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다 앞으로 나가서 그리면 모두 뭐라 했죠? 합동이 되는, 포개어지는 삼각형을 작동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동이 되면 나머지 변의 길이나 넓이까지 다 갖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였죠.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요.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꼭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벌써 25분이네. 아까 얘기한 대로 에펠탑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EBS 클래스, EBS 매스 오랜만에 들어오죠. 야, 이 일부가 어디 갔지? 에펠탑의 비밀? 미안합니다. 잠깐만.
1889년 이상합니다. 일부가 있어야 되는데 있었는데 에펠 찾아봐야 되겠다. 에펠탑. 여기 있다. 평행부터 1, 2부 보고 3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찾았어요. 됐습니다. 여기는 프랑스 파리. 패션의 도시, 예술의 도시, 그리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 이 아름다운 도시 파리를 대표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파리의 상징, 아니 프랑스의 상징은 바로 에펠탑입니다. 그럼 에펠탑은 어떻게 프랑스의 상징이 됐을까요? 에펠탑의 높이는 무려 312m. 그래서 이 에펠탑은 뭐냐면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얘가 직선이 아니고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유는 얘가 미리 쓰러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려서 삼각형이 됐으면 무게중심이 이쯤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낮추고 밑에를 굵고 크게 만들어서 무게중심을 여기까지 내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위에서는 좌우로 50cm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탄력을 받아요. 너무 단단하면 또 부러져요. 깨져요.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태풍 때문에. 그래서 정상에서는 좌우가 50cm 정도 이렇게 흔들리게, 실제로 거기 전망대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대요. 지진 난 것처럼. 근데 일부러 그렇게 흔들리게 탄력 있게 만들었으면 무게중심을 낮춰서 안정적인 구조가 되게 이렇게 일부러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유선 전화기 없지만 전화기 선의 전선이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 이유는 옛날 전화기의 전선, 지금은 이 충전선은 쭉 뻗어있지만 여러 번 쓰다 보면 자꾸 꼬이거든. 그래서 아예 미리 꽈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기 편하게 줄었다 늘어나게 쉽게. 1889년 건설 이후 4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했죠. 또 사용된 철골이 18,000개, 리벳이 250만 개. 더 놀라운 것은 300명의 기술자가 단 25개월 만에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파리 만국박람회가 열린 1889년은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건축물은 1851년 영국 런던 만국박람회 당시 건설된 수정궁. 프랑스 정부는 영국의 수정궁을 이길 만한 획기적인 기념물을 만들기 위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기념물이 바로 에펠탑입니다. 이때 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건축가가 바로 구스타프 에펠. 그는 철을 이용해 철도나 다리를 놓던 자신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 높이 그래서 건축, 설계, 디자인, 아까 미술과도 얘기했었죠. 이런 예술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학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뭐 옷을 디자인하고 예쁘게 만들고 뭐 그런 게 그냥 멋있게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자기 디자인을 생각을 만드는 공장에다가 이렇게 설계도를 줘서 나 이런 자동차를 이런 멋진 걸 만들고 싶어, 이런 멋진 옷을 만들고 싶어 하면 아까 한글이 뭐라 그랬죠? 소리를 기억니은으로 표현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떤 멋있고 재밌는 걸 상상했다면 그것을 설계도에다가 표현을 하려면 한글처럼 이런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12m의 에펠탑을 만든 것입니다. 설계도는 모두 5,300여 장. 철저한 계획하에 각 부분을 따로 만든 후 기중기로 위로 올려가며 조립해서 25개월 만에 에펠탑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에펠탑은 현재 120년째 프랑스의 상징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높은 탑을 쓰러지지 않게 튼튼하게 쌓으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탑의 엄청난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받침대가 꼭 필요하고요. 다음은 각 단을 평평하게 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직선이 그래서 2주 전에는 뭐 얘기했었죠? 평행선이 있으면 동위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 얘기했었죠? 옷걸이 살펴보면서 거꾸로 동위각과 억각이 같게 만들어서 얘네들을 평행하게 만들어요. 이때 당시에는 레이저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하지 않고 뭘 이용했냐면 물을 이용했어요. 물을 이용해서 수평. 여러분들 저기 그 수포 세탁기나 그런 데 있는 거서 저 물방울 맞추는 거 얘기했었죠? 물을 가지고서 여기서 파이프로 연결해서 평행하거나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 평행하다는 것은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평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울어지다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겠죠. 두 직선이 평행한지 아닌지는 두 직선과 만나는 다른 한 직선을 그린 다음 각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때 교각은 모두 8개. 그중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각을 각각 서로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동위각의 크기가 이 부분은 지난주 앞단원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889년) 드디어 거대한 철의 교각 에펠탑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에펠탑이 이렇게 오랫동안 파리에 남아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워질 때부터 반대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에펠탑의 건설 부지인 샹드마르 지역 주민들은 에펠탑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프랑스 정부와 시 당국에 소송을 걸었고, 또 수많은 기술자와 건축 설계사들은 삼각 철골 구조와 토대가 바람이나 무게 같은 외부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분명히 뒤틀리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에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한 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에펠탑은 120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렇다면 에펠은 무엇을 믿고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에펠탑을 유심히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철탑 꼭대기부터 계속 반복되는 모양은 바로 삼각형. 생각해보세요. 세 변의 길이가 정해진 경우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작도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선분 A를 그리고 선분 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 다음 선분 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교점을 연결합니다. 드디어 삼각형 ABC가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선분 B를 먼저 그려볼까요? 선분 B를 그리고 선분 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 다음 선분 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교점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른 배경이 되지 않도록 제일 긴 변을 밑변에 대게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다른 변이 밑변에 오도록 그렇게 작도해도 당연히 회전시키면 대칭 회전 이동시키면 합동이 되는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EFG도 완성됐습니다. 이제 두 삼각형을 겹쳐보면 완전히 포개어지죠? 그러므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정해진 경우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정해져도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직사각형이나 모양이 서로 다른 평행사변형들로 쉽게 변형됩니다. 하지만 삼각형은 다릅니다. 세 변의 길이가 정해지면 한 가지 모양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펠은 바람 같은 외부의 힘에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튼튼한 탑을 만들기 위해 삼각형 구조의 철골을 쓴 것입니다. 에펠탑을 겉에서 보면 거의 모든 부분이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비스듬하게 올라가죠. 저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저기 북서울 꿈의 숲 그 뒤에 미술관 전망대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보통은 수직으로 아까 직사각형이 직립면체가 가장 만들기 쉽다 정확하다 그게 얘기해서 보통은 아파트나 이런데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하다못해 수성초등학교 그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데 다 있죠. 지하철역에도 있고요. 직사각형이 되게 하는데 얘는 안정적인 모양이 되도록 이러한 구조로 비스듬하게 일부러 삼각형 구조를 이용했습니다. 게다가 에펠탑에 올라가 보면 그 내부의 모습 역시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각형 구조의 철골은 에펠의 다른 작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에펠탑을 만들기 전 트류이엘 강의 깊은 계곡을 횡단하는 다리를 만들었죠. 이름은 가라비교. 이 엄청난 다리도 삼각형의 철골로 만들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222톤의 엄청난 무게를 튼튼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도 역시 내부의 삼각형 철제 구조물, 바로 에펠이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삼각형 모양의 철제 구조물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에펠의 말대로 지금도 에펠탑은 아주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에펠탑은 삼각형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삼각형들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다리, 교량들도 모두 저와 같은 철골 구조, 트로스 구조라고 그러는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같은 경우 바람이나 또 그렇다고 무조건 쇠를 덮어버리면 너무 무거워지겠죠. 저것도 마찬가지.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속이 비어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죠. 삼각형 모양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리들도 다 저렇게 짓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뒤에 건축물들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가지 남긴 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삼각형을 작도하는데 첫 번째 앞 시간에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SSS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모두 같은 삼각형을 만든다. 작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좀 전에는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 SAS 이렇게 되면 모두 같은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수요일 시간에 나머지 하나 남은 조건과 삼각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역이나 또는 저기 우리 야구장 도움으로 된 야구장이나 그런 야구장 큰 건축물 또 교회 내부의 철탑 구조들을 보았을 때 삼각형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